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엣지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기화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프로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나 또는 학교 계정으로도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5365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필 동기화를 하겠냐고 물어보는 그 창이 뜹니다. 네, 이거를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킬 때마다 제 프로필로 계정이 연동되어서 이제 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제가 제 계정에 들어있던 이런 정보들이 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는 분들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셔서 엣지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엣지 브라우저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필에서 프로필 설정 관리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그 브라우저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렇게 연동해 놓았습니다. 네, 그 계정은 이제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Gmail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메일 형태로 이제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어떠한 데이터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로필 아래에 보시면 브라우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브라우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크롬 있는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그러한 다른 브라우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른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즐겨찾기들 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즐겨찾기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즐겨찾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즐겨찾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기타 옵션에서 즐겨찾기 페이지를 열어보고 자, 이렇게 많은 즐겨찾기 부분을 자, 이렇게 모두 클릭해서 삭제. 네. 그러면 위에 있었던 즐겨찾기 목록들이 다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브라우저 데이터를 가져오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네요. 네, 위에 보시면은 다시 저가 사용했던 크롬 브라우저의 즐겨찾기가 모두 다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컬렉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엣지 브라우저에는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크랩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즐겨찾기와 좀 유사하지만 또 더 장점이 많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컬렉션 이라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데요. 뭔가 스크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웹서핑을 하시다가 내가 저장해두고 싶은 페이지 또 잠깐 기억해놓고 싶은 페이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장면을 스크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같이 이렇게 뜰 수 있고요. 또 사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로 바로 링크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페이지로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그 접속한 페이지를 내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거기서 컬렉션의 페이지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설정해 놓은 컬렉션에서 원하는 그 컬렉션의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하시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 부분은 내가 사고 싶은 부분이다. 그래서 사고 싶은 것,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그런 컬렉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사고 싶은 것에서 이렇게 새롭게 페이지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컬렉션은 이제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컬렉션이 있는데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새 컬렉션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또 이제 폴더 컬렉션을 넣을 수 있는 그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뭐 페이지 이렇게도 만들면 컬렉션이 한 개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에 또 수업에 필요한 그런 영상들, 영상 자료들 많이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또 즐겨찾기 하시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그 페이지를 즐겨찾기로 저장해 두지 않고 이렇게 컬렉션으로도 저장해 놓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교실놀이라고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 영상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하는 그런 페이지 영상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제가 원하는 이 수업들이다 해서 컬렉션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다음에 급하게 그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바로 페이지를 컬렉션에서 찾아서 바로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이미지 파일까지 나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컬렉션 기능은 이 로컬 PC 이제 로컬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런 페이지들 컬렉션 페이지들이 다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컴퓨터를 포맷해도 날아가지 않는 점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바뀌었을 때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컬렉션을 다시 이렇게 그 확인을 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관한 나의 생각이나 어떤 저장해두고 싶은 그런 내용들 글로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메모 추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 페이지와 관련된 나만의 어떤 메모를 저장해 놓고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실놀이에 대해서 뭐 어떤 장점과 그 단점을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를 작성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원노트 등으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엣지 브라우저에 있는 읽어주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엣지 브라우저에는 화면에 보이는 그 문자들을 음성으로 직접 읽어주는 그런 읽어주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지식백과나 글 긴 것을 한번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지식 정보들을 한번 읽어보게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지식백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소리내어 읽기 이것을 클릭하면은 이제 직접 읽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설정 부분에서 여기서 또 소리내어 읽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소리내어 읽기. 1572년 선조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으나 말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탈락하였다. 그래서 30세가 넘은 1576년 선조 구유에야 신년시에 무과의 병과로 급제해 관직에 나섰다. 네, 소리내어 읽던 것을 멈추고 싶으면은 상단에 이제 임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리내어 읽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뭔가 특징적인 것을 찾으셨나요? 네, 여기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소리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섰다. 권지훈련원 동사와 한경도의 그쵸. 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직접 읽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읽어주는 목소리도 그렇고 또 자연스러운 것도 그렇고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장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장 기능은 네, 마찬가지 크롬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시고 확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앱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확장 기능입니다. 네, 확장을 클릭하니까 제가 크롬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확장된 기능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더 필요한 확장 기능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끄면은 확장이 없어지고요. 기능이 없어지고요. 다시 키면은 이게 추가 기능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확장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네, 왼쪽 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용 확장 가져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용 더 추가된 확장 기능을 검색해서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시는 애드블럭이나 뭐 애드가이드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다양한 추가 확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진짜 엣지 브라우저를 이제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에 맞게 기본 세팅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기본 설정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세팅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설정, 톱니바퀴 있는 부분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본 설정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 스타일에 맞게 기본 세팅을 하려면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를 내가 편리한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첫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바로 될 수 있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웹서핑을 하시다가 이제 필요한 파일이나 그런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하실 때 기본 그 다운로드 폴더를 어떻게 경로로 설정할 것인지 뭐 이런 주소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 형태를 표시할지 말지, 뭐 어디에 표시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로탭 표시 단추 이런 것도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 단추 표시. 네, 홈 단추는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홈 단추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보기 싫으면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 단추를 눌렀을 때 새 탭 페이지로 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홈 페이지를 이렇게 다른 주소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지금 네이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단추를 누르면 이제 네이버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구 모음 이런 단추도 표시할 수 있고 표시를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엣지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글꼴들 바꿀 수 있고요. 글꼴 크기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글자를 좀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글꼴을 이렇게 바꿔서 크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꼴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글꼴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엣지 브라우저 창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 실행할 때 어떤 페이지로 뜨게 하는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아래에 보시면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먼저 새 탭 열기, 혹은 중단한 지점부터 계속, 혹은 특정 페이지 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단한 지점부터 계속은 뭐 이제 중간에 멈춰진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특정 페이지 열기. 자, 이걸 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주소 URL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네이버를 만약에 이렇게 시작 페이지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또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라 다수의 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다음 또 뭐 만약에 구글 자 이렇게 다수의 페이지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가 한 번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창을 끄고요. 엣지 브라우저를 다시 켜볼게요. 이렇게 키니까 페이지가 3개가 이렇게 동시에 뜨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작할 때 기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운로드 경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에서 가운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뜨게 됩니다. 네,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그 파일들을 이제 다운을 받지 않습니까? 네, 다운을 받다 보면은 내가 받은 파일이 내 PC 어디에 이제 다운로드가 됐는지 그것을 찾아야 될 때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PC의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운을 할 수 있게 항상 설정을 해두는데요.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다운로드 이제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폴더에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하고 폴더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마다 이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저장하지 않고 열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꺼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로드 설정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그러한 그 설정이 있습니다. 가족 보호 설정, 그리고 언어,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언어는 또 이제 한국어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 특히 영어가 이제 있는 부분은 또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시간에는 엣지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기능들 살펴보았습니다. 동기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뭐 컬렉션, 스크랩 하는 거죠. 네, 읽어주기 기능, 그리고 확장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방법, 뭐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설정하고 시작할 때 페이지 바꾸는 거, 뭐 다운로드 경로 설정하는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엣지 브라우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네,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그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한번 엣지 브라우저로 이렇게 계속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